등산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꾸준히 등산을 못하는 분들도 있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왜 그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동기에서 등산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아마도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은 취미나 여가 활동을 위해서, 때로는 그저 자연이 좋고 정신적 힐링을 위해서, 어떤 분은 친목이나 단체 활동이 필요해서, 또 어쩌다가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 권유해서 무작정 등산을 시작하게 될 때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가지 동기에서 등산에 입문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하는 게 망설여지거나 하려고 해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처럼 등산 세계에 본격적인 진입을 주저하게 만들거나 등산의 참맛을 알기도 전에 포기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등산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 첫 번째 이유는 등산을 하려면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체력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평소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이가 젊다고 해서 본인의 체력을 과신하거나 아무런 준비나 지식이 없이 주변 사람에 이끌려서 무작정 산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사례들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 어느 날 산악회나 등산 모임에 참여한다고 해보죠. 등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코스 정보도 잘 모르고 대부분의 생각은 그저 어떤 차림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들이 올까? 어떤 준비물을 챙길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나들이 하는 기분 정도로 왔다고 하면 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지나면 벌써 호흡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거워질 것입니다. 심장박동은 심해지고 땀도 너무 많이 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4시간 이상 더 산행을 버텨낼 수 있을까? 대략 난감이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출발선에서 볼 때는 만만하게만 보였던 아줌마 아저씨들도 생각보다는 엄청 잘 올라가는 겁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픕니다. 속으로는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등산이라는 것이 한번 오르고 나면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죠. 어찌어찌 해서 겨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다리가 풀려서 너덜너덜합니다. 집에 와서 하루 지나면 근육통이 몸살처럼 옵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하신 분이라면 거의 이처럼 비슷하죠. 등산에서는 평소에 안 쓰는 근육도 사용하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근력도 요구되고 심폐 능력도 요구되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평소 등산객들의 옷차림만 보고 판단할 때는 그저 설렁설렁 자연 속에서 나들이나 하는 것 같지만 체력적인 면에서는 굉장한 운동이라는 거죠.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시작했다면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 약하구나 라고 예단해버리고 등산이 주는 즐거움은 느끼지도 못하고 체력적으로 고되고 힘든 기억만이 강하게 머리에 남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등산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고 하면 아무리 평범해 보인 산악회라 해도 정상적인 산악회라면 평소 기초 체력이 없으면 벅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 지식도 없고 산행에 대한 정보도 없고 준비도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가면 좋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등산을 하기 전 단계에서라도 미리 걷기 운동이나 주변에서 가벼운 산행을 해서 어느 정도 꾸준한 몸에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비록 본 등산보다 강도는 낮겠지만 산행에서 필요한 그러한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단련시킬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기초 작업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산에 오르기 시작해서 30분 정도 지나면 누구나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점에 이르면 그 순간에는 정말 힘든 고비가 오지만 그 고비를 잘 견뎌내면 다시 몸이 그 상태에 적응돼서 호흡도 안정되고 피로를 잘 견뎌낸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신기한 구석이 있죠. 평소에 달리기 등 다른 운동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러한 사점과 제2의 호흡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등산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 두 번째로는 등산용품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그 부담입니다. 산행 비용이 아니라 등산용품을 사는 비용 얘기입니다. 우선 꼭 필요할 것 같은 등산 기본용품들이 있죠. 등산화, 배낭, 스틱과 같은 등산 장비가 있고 등산 자켓, 바지, 셔츠 같은 등산복도 계절별로 필요하죠. 이런 몇 가지 등산용품만 검색해봐도 한 품목에 수십만 원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기능과 소재도 잘 모르고 정보도 별로 없죠. 인터넷에 리뷰나 홍보, 소개 영상에서 보는 것들은 고가의 위제 유명 메이커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보자나 입문하는 과정에서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과 품질 차이나 필요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잘못 사면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남들에게 창피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품 리뷰나 광고에 노출되는 것들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골프 같은 것에 비교하면 등산이 돈이 덜 든다 할 수는 있어도 등산은 20대에서 7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고루 참여하는 대중적인 취미고 폭넓은 국민 레포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과 같은 것이고 등산을 즐기는 사람마다 주머니 사정이 다른데도 많은 분들에게 그 등산용품 구매 비용이 부담을 주어서 등산을 입문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조장된 측면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차원에서 자주 언급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노출되는 등산 장비와 등산용품은 주로 고가의 제품인데 모든 등산인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제품이 아닙니다. 등산 형태와 난이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기호와 취향의 요소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당일 산행이나 등산 모임에서 산행하는 분들은 초저가 상품이 아니라면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도 별 문제 없습니다. 노출 빈도가 많은 고가 위제 유명 브랜드에서 홍보되는 그 기능이 과장되어서 권유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산을 망설이게 하는 장애물 세 번째는 좋은 산악회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산악회에 대한 기존 선입견이 있다는 것과 좋은 산악회를 찾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을 때나 등산 초기에는 개인 산행을 하다가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산악회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교보다는 전국의 먼 산을 가고자 할 때, 원거리 차량 이동의 편리함 이런 이유 등으로 산악회를 찾죠. 그런데 아직 산악회에 대해서는 안 좋은 소문도 좀 있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등산 모임이 다소 꺼려집니다. 그래도
주변 좋은 산악회를 찾으려고 해도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더 깊이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는 정상적인 산행을 하는 산악회들이 많이 있고 좋은 산악회를 찾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등산을 하고 싶지만 망설여지거나 시작 단계부터 겪게 되는 장애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보다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는 등산용품의 가격 부담이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좋은 등산 모임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 이 세 가지 문제를 진단해봤고 그렇다고 해서 등산을 쉽게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인식이 잘못된 부분도 있으니 등산인끼리 더 많은 정보도 나누어 가면서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등산 문화를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공유할 만한 지식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